지금 영국 명문고 학부모들이 한국 수학여행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온 뒤 영국 방송팀이 미리 써둔 다큐 첫 문장은 통째로 지워졌습니다. 이유는 궁궐도 K-팝도 화려한 관광지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실에서 받은 식판 하나 때문이었죠. 처음 어른들은 비웃었습니다. 밤까지 공부시키는 나라에서 배울 게 뭐가 있느냐고. 방송팀도 이미 결론을 정해두었습니다. 경쟁에 지친 한국 교육의 이면을 찍고 돌아오면 된다고요. 그런데 서울의 한 급식실 앞에서 학생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같은 줄, 같은 식판, 누구도 가난을 들키지 않는 전원 무료 급식, 그리고 그 식판을 촬영팀까지 직접 들게 된 순간 준비해 간 질문들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밥 한 끼가 어떻게 영국 명문고 아이들과 방송팀의 결론을 바꿨을까요?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그 질문이 처음 나온 곳은 영국 명문고 강당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에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고 무대 앞에는 한국 수학여행 일정표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명문고 학생단을 따라가며 교육 다큐를 찍는 현장 연출자였습니다. 학생들은 들떠 있었지만 어른들의 얼굴은 전혀 달랐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밤까지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나라 아닌가요? 그런 곳을 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까? 다른 학부모는 낯선 음식부터 걱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요. 인솔교사는 조용히 일정표를 다시 넘겼고 저는 카메라 뒤에서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굳이 한국이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미 한 줄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나라의 그늘, 경쟁 속에 지친 학생들, 외국 아이들이 마주한 낯선 학교. 이런 말들이 화면 위에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죠. 영국에 남아있던 선임 편집자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한국 학교를 보러 간다면 시험과 압박을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지나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며칠 뒤 우리 학생단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아이들은 창밖을 보며 작은 탄성을 냈습니다. 간판이 이어지고 도로 위 차들이 반듯하게 흘러가고 멀리 높은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풍경보다 아이들의 피곤한 얼굴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 이 여행이 무리였다고 말할 수 있을지, 어떤 장면이 학부모들의 걱정을 증명해 줄지 기다렸습니다. 한국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도 제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문 앞에는 한국 교사들과 학생 안내자들이 서 있었고 우리 학생단은 이름표를 만지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환영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박수도 길지 않았고 누가 나라 자랑을 늘어놓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평범함이 저를 더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정돈된 첫 장면은 대개 카메라 앞에서 더 좋아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학부모 대표가 곧장 물었습니다. 수업은 볼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늦게까지 남아 공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이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찍어야 할 중심이 바로 거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인솔자는 얼굴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길게 해명하지도 않았고 한국 교육이 얼마나 훌륭한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학교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먼저 점심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니요. 학부모들이 묻는 건 교육의 압박이었고 인솔교사가 걱정한 건 아이들이 낯선 환경을 버틸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밥 한 끼가 무슨 대답이 될까 싶었습니다. 옆에 있던 촬영감독도 제 표정을 보고 어깨를 살짝 올렸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카메라는 따라가야 했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 한국 학생 몇 명이 영국 학생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 오갔고 발음이 조금씩 꼬였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에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친절한 안내자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짧은 환영 인사는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려던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학교의 하루가 실제로 아이를 어떻게 밀어붙이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점심을 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누가 크게 외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줄을 만들었고 영국 학생들도 그 사이에 섞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뛰어가거나 밀치는 아이도 거의 없었고
식사를 하러 가는 발걸음치고는 묘하게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 영국 학생이 옆에 한국 학생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밥을 먹느냐고요. 한국 학생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당연한 표정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점심이라는 말만 들어도 먼저 걱정부터 하는 편인데 이 아이들은 마치 가장 평범한 순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급식실로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뜨거운 국물 냄새와 같이 밥 냄새, 살짝 달큰하고 고소한 볶음 냄새가 복도 안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학생들의 말소리가 줄었습니다. 낯설어서 겁먹은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학교 급식의 그림과 지금 맞는 냄새가 맞지 않아 잠시 계산이 멈춘 얼굴들이었습니다. 학부모 대표도 걸음을 늦췄습니다. 인솔교사는 눈썹을 살짝 올렸고 촬영 감독은 카메라를 다시 고쳐 잡았습니다.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끊지 말고 가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앞줄의 학생들이 급식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옆에는 그날의 식단표가 붙어 있었고 안쪽 배식대에서는 식판 위로 음식이 차례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한 입 먹지 않았습니다. 한국 인솔자는 여전히 설명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학생들의 얼굴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촬영팀도 동시에 한 발 늦춰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한국 학교가 우리에게 준비한 대답은 말이 아니라 곧 눈앞에서 지나갈 점심시간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문이 열리자 학생들이 먼저 본 것은 큰 장식이나 환영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식판이었습니다. 칸이 나뉜 식판 위로 따뜻한 밥이 올라가고 국이 담기고 고기 반찬과 나물, 김치, 과일이 차례로 놓였습니다. 옆 벽에는 식단표가 붙어 있었고 알레르기 표시와 영양 정보가 작은 글씨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줄을 서기도 전에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우리 때문에 준비한 음식인가요? 또 다른 아이는 배식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학교 점심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목소리에는 불평이 아니라 믿기 어렵다는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영국 사람이라 더 잘 알죠. 우리는 학교 점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맛보다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는 편이니까요. 한국 학생들은 그런 우리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놀릴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매일 받는 식판을 오늘도 받는 얼굴이었습니다. 한 한국 학생은 영국 학생에게 김치는 조금만 받아도 괜찮다고 알려주었고 다른 학생은 국그릇을 어디에 놓는지 손짓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손님을 모시는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옆자리 친구에게 식당 이용법을 알려주는 정도의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첫 숟갈은 가장 말이 많던 학생이 떴습니다. 런던 설명회 때부터 한국 음식이 너무 낯설면 어쩌느냐고 걱정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밥과 반찬을 조금씩 얹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씹던 얼굴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저는 순간 매워서 그런 줄 알고 카메라 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물을 찾는 대신 웃음을 참았습니다. 이거 정말 학교 점심이에요? 그 말이 나오자 주변 학생들이 한꺼번에 식판을 내려다봤습니다. 한 아이는 국을 한 숟갈 떠보고 눈을 크게 떴고 다른 아이는 고기 반찬을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누구는 김치를 아주 조금 먹고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맵다는 말보다 먼저 나온 건 맛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화면으로는 다 담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얼굴들이 풀렸습니다. 그때 촬영 감독이 제 팔을 툭 쳤습니다. 우리도 먹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촬영 중에 제작진이 줄에 서는 일은 흔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진지했습니다. 학생들이 왜 저렇게 멈췄는지 카메라 뒤에서만 보면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와 촬영 감독, 조연출까지 줄끝에 섰습니다. 이상한 일은 거기서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따로 접시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손님용 음식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학생들과 같은 줄에서 같은 식판을 받았습니다. 배식하던 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밥을 담고 국을 건네고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학생이 촬영 감독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반찬은 밥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아요. 촬영 감독은 자리에 앉자마자 한 입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잡던 손으로 식판을 다시 봤습니다. 그 표정 때문에 제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때 점심이 이렇게 나왔다면 저는 결석을 덜 했을지도 모릅니다. 조롱하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사람끼리라면 누구나 알아듣는 학교 점심에 대한 작은 자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농담이 한국 급식의 충격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촬영은 그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배식대를 멀리서 찍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촬영 감독이 렌즈를 낮췄습니다. 식판 위 김이 올라오는 장면, 반찬을 나눠 받는 손, 영국 학생이 한국 학생을 따라 비벼 먹어보는 순간, 그리고 먹고 나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는 얼굴을 가까이 잡았습니다. 제 수첩의 첫 줄도 바뀌었습니다. 낯선 음식 적응 문제가 아니라 예상보다 맛있는 학교 점심 앞에서 의심이 멈춘 순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제야 한국 영양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 많이 놀란 것이 재미있다는 듯 조용히 식단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만 준비한 특별식이 아니라 달마다 식단이 바뀌고 알레르기 표시가 붙고 필요한 학생은 대체 반찬을 안내받는다고 했습니다. 밥과 국, 단백질 반찬, 채소 반찬, 과일이나 유제품이 균형을 이루도록 맞춘다고도 했습니다. 설명은 길지 않았지만 식판 위의 음식이 이미 그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 대표가 가장 민감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료인지 따로 표시되나요? 돈을 내는 아이와 지원을 받는 아이가 다른 줄에 서나요? 한국 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전원이 같은 방식으로 먹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누가 어떤 형편인지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급식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같은 줄, 같은 식판, 같은 식탁이었습니다. 누구도 설명표처럼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급식실에서 본 장면만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맛이 먼저 우리를 멈췄고 그 다음에 방식이 우리를 더 오래 붙잡았습니다. 맛있는 한 끼가 놀라웠고 그 한 끼가 모든 학생에게 같은 얼굴로 도착한다는 사실은 더 놀라웠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학부모들에게 보낼 중간 보고서 문장을 열었습니다. 처음 적어둔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은 낯선 음식 적응 문제가 예상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적었습니다. 한국 학교의 첫 점심은 우리 아이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낯설어서가 아니라 너무 맛있고 너무 자연스럽게 모두의 식판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저는 마음을 완전히 바꾸지 못했습니다. 급식실에서 본 장면은 분명 강했습니다. 학생들이 한 입을 먹고 멈췄고 촬영 감독까지 같은 줄에 서서 식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한국 학교의 진짜 얼굴은 책상 앞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맛있는 점심은 좋은 출발일 수 있어도 시험지와 압박적인 교실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믿었죠. 복도를 빠져나오며 저는 촬영 감독에게 교실 쪽 렌즈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으로 풀어진 얼굴이 다시 책상 앞에서 굳는 순간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선임 편집자에게서 짧은 메모가 왔습니다. 교육 압박이 보이는 교실 컷을 꼭 확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나 혼자만 의심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인솔자는 교실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일정표를 보더니 점심 다음 순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거기에는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밖으로 나간다고요. 한 영국 학생도 제 표정을 보더니 옆에 한국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수업인가요? 소풍인가요? 한국 학생들은 웃었지만 누군가를 놀리는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한 학생이 가방에서 접힌 활동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걷는 날이 아니라 조별로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활동지에는 빈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내판에서 찾아야 할 단서, 해설사에게 물어볼 질문, 현장에서 비교해 적을 내용, 조별 기록을 모아 마지막에 판단을 쓰는 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국 교사는 출발 전에 짧게 말했습니다. 빨리 빈칸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본 근거를 가지고 돌아와 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 말도 제가 예상한 교실의 압박과는 달랐습니다. 정답을 빨리 맞히라고 몰아붙이는 말이 아니라 눈앞의 것을 놓치지 말라는 당부처럼 들렸습니다. 영국 학생들은 그때까지도 반쯤은 소풍 기분이었지만 한국 학생들이 활동지를 접지 않고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순간에도 저는 아직 관광 화면을 예상했습니다. 예쁜 거리, 오래된 건물, 웃는 학생들. 그런 장면은 보기 좋지만 우리가 찾던 교육의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장소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입구에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장이 활동지 첫 질문을 읽었고
다른 학생은 안내판 앞에 서서 문장을 소리내어 확인했습니다. 영국 학생들은 처음엔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한국 학생 한 명이 손짓했습니다. 여기서는 사진보다 왜 이 안내판이 이 자리에 있는지 먼저 적어야 한다고요. 말투는 가르치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과제를 놓치지 않으려는 친구의 말에 가까웠습니다. 영국 학생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안내판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해설사에게 왜 오래된 길을 새 건물 옆에 남겨두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놓쳤습니다. 지친 얼굴을 찾으려고 뒤쪽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촬영 감독도 급히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건 학생들이 오래 걸어서 집중력을 잃는 장면이었는데 실제로는 질문이 너무 빨리 나와서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한 조는 전시장 앞에 설명문을 두고 서로 다른 답을 적었다가 다시 현장 직원에게 확인했고, 다른 조는 지도 위에 이동 동선을 표시하며 왜 이 장소가 교과서의 문장으로만 남지 않는지 토론했습니다. 영국 인솔교사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금방 지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학생들이 멈춰서면 영국 학생들도 같이 멈췄고, 안내판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바로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한 학생은 해설사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방금 말한 내용을 활동지에 그대로 적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학생은 고개를 저으며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 우리가 왜 놀랐는지를 같이 적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영국 학생은 다시 연필을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재미있어서 더 묻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소풍이냐고 묻던 영국 학생은 활동지 아래쪽 빈 공간에 새 질문을 적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어떤 도시는 오래된 것을 없애지 않고 사람들 생활 속에 남겨두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학생은 그 질문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질 동선에서 비교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카메라가 아이들의 얼굴만이 아니라 손끝을 찍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활동지 위에 새 질문이 생기고 안내판 앞에서 고개가 다시 들리고 해설사의 대답을 놓치지 않으려고 수첩을 펼치는 손. 그 장면들이 제가 준비한 압박적인 교실보다 훨씬 생생했습니다. 교실 밖이라고 해서 수업이 흐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현장에서 답을 붙잡기 위해 더 바빠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촬영표를 다시 꺼냈습니다. 앞쪽에는 시험지와 압박적인 교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한참 보다가 뒤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현장 체험 학습, 활동지, 안내판, 해설사 질문, 조별 기록이라고 새로 적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현장은 제 의심보다 빨랐습니다. 우리는 교실에 침묵을 찍으러 왔지만 그날 카메라는 밖에서 더 크게 배우는 학생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의 다음 동선은 역사 전시 공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기 전 조연출이 제 옆으로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급식 장면은 좋지만 너무 반듯해서 복지 홍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고 싶은 장면만 골라 보여준 것처럼 보이면 곤란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맛있는 급식, 친절한 학생들, 정리된 식단표, 편집에 따라서는 너무 매끈한 화면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시장 문을 지나며 마음을 다시 차갑게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설명보다 아이들이 멈추는 지점을 보자고 촬영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인솔자는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천천히 보라며 점심시간에 떠오른 질문이 있다면 활동지 한쪽에 같이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칭찬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 조용함 때문에 오히려 전시장 안의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안쪽에는 전쟁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피란 길에 오른 가족들, 천막처럼 만든 임시 교실, 낡은 책가방과 찌그러진 도시락, 무너진 건물 옆에서 다시 수업을 시작한 아이들의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가난과 재건의 흔적은 유리장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벽면의 사진 속 아이들은 너무 작았고, 책상은 너무 낮았고, 도시락통은 이상할 만큼 가벼워 보였습니다. 한쪽에는 오래된 교실을 재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나무 책상 위에는 다른 공책과 짧아진 연필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피란 중에도 수업을 이어갔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도 처음에는 좋은 전시 구성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영국 학생이 도시락통을 가리키며 저 안에 매일 무엇이 들어 있었느냐고 물었고, 한국 학생은 대답하기 전에 안내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늘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장을 찾은 뒤에야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국 학생들은 처음엔 말을 아꼈습니다. 급식실에서 장난스럽게 웃던 아이들도 여기서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한 학생은 낡은 책가방 앞에서 오래 서 있었고, 다른 학생은 임시 교실 사진을 보며 활동지에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점심시간에 가장 먼저 학교 급식이 정말 맞느냐고 물었던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전시 설명을 다시 읽고 한국 교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은 나라가 어떻게 지금은 모든 학생에게 이런 급식을 주나요? 그 질문이 나온 순간 제 머릿속에는 점심의 맛보다 줄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국과 반찬도 기억났지만 더 선명한 것은 같은 줄이었습니다. 누구도 따로 불리지 않았고 누구의 형편도 식판 앞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장면을 운영이 잘 된 급식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과 피란, 가난의 기록 앞에서는 같은 줄과 구분되지 않는 식탁이 전혀 다른 크기로 보였습니다. 한국 교사는 오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고픔이 공부보다 먼저 오는 시절이 있었고, 도시락을 못 가져오는 일이 아이에게는 오래 남는 부끄러움이 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밥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처럼 도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한국이 대단하다는 연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고픔과 부끄러움의 기억 때문에 다음 아이 앞에서는 그런 표시가 남지 않아야 한다는 조용한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그 대답 뒤에 한국 교사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생들에게 다시 전시물을 보게 했습니다. 저는 그 절제가 좋았습니다. 만약 그가 긴 자랑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다시 의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배고픔을 큰 구호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점심시간에 줄 앞에서 작아지지 않게 하는 일, 그 정도의 문장으로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금 먹은 식판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급식실을 떠올렸습니다. 맛은 분명했습니다. 그 충격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국을 다시 떠먹고 촬영 감독이 식판을 내려다보며 웃음을 참던 순간은 그대로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맛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맛있는 한 끼가 아이를 기쁘게 한 장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촬영 감독도 처음과 달라졌습니다. 그는 급식실 장면을 음식 반응으로만 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전시장 사진과 식판을 나란히 붙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이 약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맛있어서 먼저 열린 장면이 역사 공간을 지나며 더 멀리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잘 먹었다는 반응만으로는 이제 부족했습니다. 왜 그 밥이 모두에게 같은 얼굴로 도착해야 하는지까지 화면이 따라가야 했습니다. 학생 인터뷰도 달라졌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며 제가 급식이 어땠느냐고 묻자 한 영국 학생은 처음엔 그냥 맛있었다고 말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활동지를 보며 대답을 고쳤습니다. 지금 더 기억나는 건 아무도 따로 불리지 않았던 줄이라고요. 맛있어서 놀랐는데 나중에는 그 줄이 더 오래 남았다고 했습니다. 조연출도 그 대답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수첩을 넘겼습니다. 아까 적어둔 복지 홍보처럼 보일 수 있음이라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 새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역사 공간을 지난 뒤 급식은 홍보 화면이 아니라 세대의 기억을 아이의 일상으로 바꾼 장면으로 보인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식판의 맛이 문을 열었고 같은 줄과 구분되지 않는 식탁이 그 의미를 끝까지 붙잡았다. 역사 전시 공간을 나온 뒤에도 학생들은 쉽게 떠들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식판과 오래된 도시락 사이를 오가던 질문이 버스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저는 그 침묵을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다음 야외 동선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앞유리에 굵은 빗방울이 먼저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길 위의 색이 순식간에 짙어지고 학생들이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동안 빗줄기는 더 굵어졌습니다. 영국 인솔교사는 일정표를 접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버스 안에서 기다리거나 다음 일정을 포기하거나 아이들에게 조용히 대기하라고 말해야 할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촬영팀도 비닐 덮개를 찾고 있었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하루가 흔들리는 장면이 왔구나. 선임 편집자에게서도 곧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 밖 상황에서 한국 일정이 얼마나 빡빡하게 무너지는지 놓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촬영 감독에게 학생들의 얼굴과 젖은 창문을 같이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버스 대기, 일정 실패, 인솔자들의 지침, 실망한 학생들. 우리가 처음부터 찾던 균열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인솔자는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변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근처 공공도서관과 복합문화공간을 확인하더니 화면을 확대해 예약 가능 시간과 대기 상태, 남은 좌석을 차례로 보았습니다. 옆에 한국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지를 걷지 않고 비가 그칠 때까지 이어서 할 수 있는 자료 과제를 표시했습니다. 잠시 뒤 인솔자는 기사님에게 새 목적지를 말했고 학생들에게는 짧게 알렸습니다. 야외 일정은 뒤로 미루고 먼저 근처 공공공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직 의심했습니다. 비를 피할 건물을 찾는 일과 하루를 회복하는 일은 다르니까요. 하지만 건물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카메라는 다시 방향을 잃었습니다. 문 앞에는 큰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고 오늘의 전시와 프로그램 시간, 빈 좌석, 대기 번호, 층별 동선이 한 화면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옆 무인 안내 기계에서는 한국 학생이 손가락으로 층을 눌러 자료실 위치와 조별 이용 가능한 공간을 확인했습니다. 영국 학생들은 우산을 접기도 전에 화면 앞으로 모였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 학생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모바일 예약 완료 표시와 대기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안내판에 뜬 실시간 좌석과 혼잡도를 보고 조원들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는 자료 조사 조각하고 대기가 필요한 공간은 조금 뒤에 이동하자는 시기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예상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자기 손으로 시간을 다시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비 때문에 비어버릴 뻔한 시간이 더 이상 빈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전자자료 검색대 앞에서 역사 전시와 연결되는 신문 자료를 찾았고 화면에 나온 위치 번호를 따라 서가로 움직였습니다. 필요한 책은 무인 대출 기기에서 직접 확인했고 이미 반납된 자료는 무인 반납함 옆 화면에서 다시 검색했습니다. 충전 좌석에 앉은 학생은 젖은 가방에서 충전선을 꺼내 휴대폰을 꽂았고 옆자리 학생은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해 활동지 사진을 조원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시설을 찍는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짝이는 기계를 길게 나열하는 화면은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카메라 안에서 중요한 것은 기계가 아니라 학생들의 동작이었습니다. 손에 든 화면을 확인하고 번호를 보고 자리를 찾아 앉고 자료를 검색하고 다시 조원에게 알려주는 손짓. 비가 만든 공백이 그 동작들 사이에서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영국 학생 한 명은 돌아오자마자 작게 감탄했습니다. 공공시설인데 이렇게 깨끗하냐고요. 곧이어 창가 안내판에는 비가 약해지는 시간과 주변 교통 정보가 함께 떴습니다. 버스 도착 정보까지 표시되자 영국 인솔교사는 믿기 어렵다는 듯 화면을 한참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날이면 한 장소에서 오래 기다리거나 일정을 잘라내는데 여기서는 다음 이동까지 이미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공간이 외국 학생단을 위해 마련된 무대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옆자리에는 지역 학생들이 조용히 과제를 하고 있었고 아이를 데려온 가족은 같은 무인 안내 기계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은 전자자료 검색대 옆에서 직원에게 작은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특별히 안내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안내판과 같은 번호와 같은 좌석 정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창밖만 보던 영국 학생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래에서 사나요? 저는 그 말을 과장된 농담으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본 것은 번쩍이는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자 멈춰야 할 하루가 휴대폰의 예약 화면, 입구의 안내판, 무인 안내 기계, 자료 검색대, 충전 좌석, 교통정보 사이에서 다시 움직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촬영표를 꺼냈습니다. 선임 편집자의 지시를 받아 적어둔 줄에는 일정 실패, 학생 대기, 비로 인한 혼란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한참 보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적었습니다. 공공 인프라가 학생의 하루를 이어붙인 장면. 쓰고 나서도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한국을 칭찬하려고 만든 문장이 아니라 카메라가 이미 그렇게 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잦아들 무렵 학생들은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활동지는 젖지 않았고 질문은 끊기지 않았고 다음 이동 시간도 이미 안내판에서 확인된 뒤였습니다.
저는 창밖에 젖은 도로를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찍으려던 것은 비 때문에 무너진 일정이었지만 화면에 남은 것은 비가 와도 아이들의 하루가 버려지지 않도록 조용히 움직인 공공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가 다시 학교 주변을 지났습니다. 낮에는 급식실과 활동지와 비를 피한 공공공간 때문에 제 촬영표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밤에 교문 앞에서는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불 켜진 창문과 늦게 나오는 학생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바로 그 장면이 한국 교육 압박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촬영 감독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밝은 교실 창문과 어두운 도로를 한 화면에 잡아달라고요. 학생들이 피곤한 얼굴로 나오고 우리는 그것을 런던의 학부모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낮에 좋은 장면들이 아무리 강해도 밤늦게까지 아이가 학교에 남아있다면 질문은 다시 차가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영국 인솔 교사가 제 옆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끝나면 아이들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거의 동시에 학부모 대표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밤에 학교 주변을 나서는 아이들을 누가 확인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정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늦게 공부하는 장면을 자랑처럼 찍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시간이 끝난 뒤 길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였습니다. 교문 앞에는 흰 불빛이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몇 명씩 방향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 나왔고 학교 관계자로 보이는 어른이 입구 옆에서 학생들의 얼굴과 연락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휴대폰 화면을 들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학생은 친구와 함께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지친 얼굴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안에는 얼굴보다 먼저 물건들이 들어왔습니다. 정류장 전광판에는 버스 도착 정보가 떠 있었고 지하철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에는 마지막 이동 동선이 선명했습니다. 길 건너편 편의점과 가게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친구 둘이 서로의 가방끈을 잡아주며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인솔 교사의 휴대폰에는 우리 학생단의 숙소 도착 확인 알림이 올라왔고 한국 교사의 화면에도 보호자와 주고받은 짧은 확인 문장이 보였습니다. 영국 학생 한 명이 그 장면을 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늦게 끝나면 혼자 흩어지는 건가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카메라가 찾던 답이 조금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잡으려 한 것은 압박의 표정이었지만 화면은 교문에서 정류장까지 이어지는 동선과 확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사는 늦은 공부가 힘들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한 날이 있고 학생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교문 옆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학생들을 가리켰습니다. 방향이 같은 친구끼리 같이 나가고 버스나 지하철 시간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도착 연락을 보내며 멀리 가야 하는 학생은 따로 살핀다고 했습니다. 설명은 짧았지만 화면 속 행동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 말이 길 위의 장면과 따로 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모든 곳이 같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날 우리가 본 학교 주변에서는 길이 완전히 끊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카메라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동선을 따라갔습니다. 늦게 끝난 아이들이 어둠 속으로 그냥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문 불빛과 정류장 정보와 친구의 발걸음과 확인 연락 사이를 지나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카메라는 다시 교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마지막 학생 무리를 확인한 뒤 안쪽으로 들어갔고 정류장에 선 학생들은 버스가 가까워지는 표시를 보며 가방을 고쳐맸습니다. 정류장 쪽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이어졌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자 안쪽 불빛이 잠깐 도로 위로 번졌고 한 학생은 휴대폰에 도착 예정 시간을 적어 보내고는 친구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장면들은 큰 구호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버스 안으로 돌아와 학부모에게 보낼 질문지를 열었습니다. 원래 적어둔 문장은 또렷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밤까지 붙잡혀 있습니까? 그 질문은 사라져도 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시간 자체가 아이들에게 무게가 되는 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우리가 본 것을 담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새 질문을 적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난 뒤 아이들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갑니까? 문장을 바꾸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처음 들고 온 카메라는 밤을 압박의 증거로만 찍으려 했지만 교문 앞에는 피곤함과 함께 길을 끊기지 않게 붙잡는 장면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숙소에 도착한 뒤에도 저는 편집용 화면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불 켜진 교문, 학생 얼굴을 확인하던 어른, 함께 걷던 친구들, 버스 도착 정보, 지하철 안내, 가게 불빛, 도착 확인 알림. 밤늦게 공부하는 생활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압박만 찍으려던 밤이 아이가 하루의 끝에서 어떤 길과 확인 속에 집으로 돌아가는지 묻는 장면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귀가 동선 화면을 정리하고 있는데 선임 편집자의 연락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문장은 짧았지만 쉽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한 학교만 특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 준비된 장면을 한국 전체처럼 보이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이 마지막 반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급식실도, 현장 체험 학습도, 비 오는 날의 공공공간도, 밤 교문 앞도 모두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서울의 한 학교 주변에서만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 방송의 질문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다음 일정에서 수학여행단은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저는 버스 앞자리에서 촬영표를 다시 접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이름을 예쁘게 소개하거나 유명한 음식을 따라가거나 관광지의 넓은 풍경을 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학생의 하루를 받쳐주는 방식이 장소가 바뀌어도 다시 나타나는가. 그래서 카메라는 간판보다 학생들의 발걸음, 풍경보다 안내판, 기념사진보다 인솔자의 손과 눈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지역의 오래된 역사 공간이었습니다. 해설사는 큰 목소리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교실 사진, 피란길의 작은 가방, 지역 사람들이 다시 학교를 세우던 기록 앞에서 학생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이미 받은 활동지를 펼쳤고 영국 학생들은 그 옆에서 질문을 받아 적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보는 게 아니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서울에서 보았던 현장 체험 학습의 방식이 다른 장소에서도 같은 손동작으로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공간을 나온 뒤에는 시장 골목을 지나야 했습니다. 저는 잠시 걱정했습니다. 화면이 먹거리 소개처럼 흐르면 선임 편집자의 반박이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인솔자는 학생들에게 가게 이름을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좁은 길에서는 두 줄을 만들지 말고 물건을 옮기는 상인의 길을 막지 말고 모퉁이마다 조별 인원을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학생 한 명은 영국 학생의 팔을 살짝 잡아 안쪽으로 세웠고 다른 학생은 길 끝에 공공 안내판을 가리키며 다음 모임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내판에는 지역 역사길과 버스 정류장, 화장실, 공공 쉼터가 한눈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관광 문구보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먼저 보였습니다. 인솔교사는 종이 명단을 펼쳐 이름을 부르지 않고 조별 대표가 손을 들어 인원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빠진 학생이 없다는 신호가 오가자 버스 기사와 한국 교사는 다음 이동 시간을 맞췄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시장 음식이 아니라 그 짧은 확인의 흐름에 붙였습니다. 아이들이 한 지역을 지나가는 동안 누가 어디에 있는지 놓치지 않으려는 손길이 화면에 남았습니다. 영국 학생들의 말도 달라졌습니다. 한 학생은 급식실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줄 앞에서 구분되지 않았다고요. 다른 학생은 비 오는 날의 예약 화면과 안내판을 떠올렸습니다. 일정이 망가진 줄 알았는데 도시가 아이들을 다른 공간으로 옮겨줬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밤 교문 앞을 말했습니다. 늦은 시간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 뒤에 정류장과 확인 연락이 붙어 있었다고요. 장소는 달라졌는데 아이들의 기억은 자꾸 같은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그 대답들을 들으며 선임 편집자의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 학교만 특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넓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메라는 그날 그 지역에서 반복된 작은 장면들을 계속 모았습니다. 활동지를 접지 않는 학생, 시장 골목에서 서로 안쪽으로 비켜 서는 손, 공공 안내판 앞에서 다음 동선을 확인하는 눈, 인솔자가 조별 신호를 받은 뒤에야 움직이는 버스. 이것들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었지만 한 학교의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인터뷰 질문지를 꺼냈습니다. 원래 맨 위에는 한국 학생들은 경쟁 때문에 지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출발 전부터 우리가 들고 온 문장이었고 선임 편집자가 가장 좋아하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먼저 묻기에는 오늘의 화면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아래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에 새로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의 하루를 지탱하는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하나를 바꾸자 인터뷰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영국 학생들은 더 이상 한국을 한 단어로 판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줄, 현장에서 질문하는 방식, 비가 왔을 때 다시 열린 공공공간,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확인, 그리고 서울 밖 지역에서 다시 본 인솔 동선까지 하나씩 꺼냈습니다. 한 학생은 말하다가 잠시 멈추더니 이 나라는 아이가 하루 중 어디에 있든 그냥 혼자 버려지는 느낌이 덜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카메라를 조금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뒤 학부모에게 보낼 보고서 표지도 다시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교육 압박 현장 방문이라는 제목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그 문장을 천천히 그었습니다. 종이 위에 검은 선이 2번 지나갔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새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학생의 하루를 지탱하는 장면들. 이상하게도 그 제목은 칭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물었던 질문을 인정하는 문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지역 이동이 끝났을 때 선임 편집자의 마지막 반박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양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큰 구호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메라에 남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서울의 한 급식실에서 시작된 질문은 다른 지역의 역사 공간과 시장 골목과 공공, 안내판과 인솔 확인 속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한국 학생의 하루는 학교 안에서만 버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와 지역과 어른들의 짧은 확인들이 아이가 하루를 끝까지 지나가도록 조용히 바치고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뒤 편집실 공기는 처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현장에서 쌓아온 화면이 많아질수록 선임 편집자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는 기존 제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육 경쟁의 이면. 시험지와 밤 교문 앞 장면을 앞에 두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급식과 공공공간과 지역 이동은 흥미로운 보조 장면으로 쓰면 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기 전이라면 저도 비슷하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편집 화면의 맨 앞에는 이미 첫 문장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은 경쟁이 만든 압박의 현장이다. 선임 편집자는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 원본을 처음부터 다시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화면이 한국 학교 정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국 학생들이 낯선 표정으로 교문 앞에 서 있고 우리 카메라는 압박적인 학교의 증거를 찾으려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곧 점심 종이 울렸습니다. 급식실 앞에서 학생들의 발이 멈췄습니다. 식판 위에 밥과 국과 반찬을 보고 눈을 크게 뜨던 얼굴, 한 입을 먹은 뒤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 촬영 감독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우리도 먹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던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줄에 서서 같은 식판을 들고 앉은 우리 방송팀의 어색한 웃음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무료인지 표시되지 않는 줄 앞에서 처음의 의심은 이미 한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현장 체험 학습이었습니다. 저는 시험지와 교실을 찍으러 갔지만 학생들은 활동지를 들고 거리와 역사 공간을 오갔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사진을 찍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읽고 표시를 고치고 왜 이 장소가 지금의 생활과 이어지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뒤 역사 공간에서 한 영국 학생이 급식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은 나라가 왜 지금은 아이들의 밥을 이렇게 챙기는지 묻던 목소리가 편집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자 회의실 안의 손들이 조금씩 멈췄습니다. 비 오는 날의 화면이 이어졌습니다. 젖은 버스 창문, 실망한 학생들, 그리고 한국 인솔자가 휴대폰으로 예약 가능 시간과 대기 상태를 확인하던 손, 입구에 큰 안내판, 무인 안내 기계, 실시간 좌석 정보, 전자자료 검색대, 충전 좌석, 교통과 날씨 안내가 차례로 올라왔습니다. 선임 편집자는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학생들이 버스 안에서 기다리는 대신 자료를 찾고 다음 동선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팔을 풀었습니다. 비가 일정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열어주는 화면이었습니다. 밤 교문 앞 장면에서는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압박의 증거를 찍으려 했습니다. 늦게 나오는 학생들, 불 켜진 창문, 어두운 도로.
그런데 원본에는 그 뒤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교문 옆에서 학생들을 확인하던 어른, 친구끼리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 버스 도착 정보, 지하철 방향 안내, 가게 불빛, 도착 확인 메시지. 늦은 시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화면은 그 시간이 끝난 뒤 아이가 어떤 길을 지나 집으로 가는지도 묻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밖 지역 이동 화면을 올렸습니다. 지역 역사 공간 앞에서 활동지를 펴던 학생들, 시장 골목에서 서로 안쪽으로 비켜 서던 손, 공공 안내판 앞에서 이어갈 장소를 확인하던 눈, 인솔자가 조별 신호를 받은 뒤에야 버스를 움직이던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스 안에서 질문지의 첫 항목을 바꾸는 손이 나왔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경쟁 때문에 지치지 않나요? 라는 문장을 아래로 밀고 한국에서 아이의 하루를 지탱하는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적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결정타가 된 것은 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학생 인터뷰 원본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압박의 나라로만 보러 갔어요. 그런데 하루가 달랐어요. 먹는 곳도, 이동하는 길도, 질문하는 방식도, 비를 피해서 쉬는 공간도, 밤에 돌아가는 확인도 모두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의 하루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동안 편집실에서는 아무도 키보드를 치지 않았습니다. 선임 편집자는 원래 첫 문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한국 교육은 경쟁이 만든 압박의 현장이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문장 앞에 커서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문장을 지웠습니다. 화면에서 글자가 사라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이어서 제목 줄도 선택했습니다. 한국 교육 경쟁의 이면. 그 문장도 지워졌습니다. 회의실에는 박수 대신 키보드 소리만 남았습니다. 편집 화면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압박을 증명하려던 장면들이 뒤로 물러나고 아이의 하루를 따라간 장면들이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새 첫 문장은 오래 걸려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압박을 찍으러 갔지만 한 나라가 아이의 하루를 끝까지 놓지 않는 방식을 먼저 보았다. 선임 편집자는 그 문장을 읽고도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현장에서 봤던 어떤 감탄보다 더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편집실에서 바뀐 것은 의견이 아니라 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원래 문장을 지우고 화면 순서를 바꾸고 학생 인터뷰를 앞에 두는 실제 행동이었습니다. 며칠 뒤 학부모 회의에서 학생 보고서가 회수되었습니다. 처음 가장 크게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묻던 학부모 대표가 표지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예전 제목은 지워져 있었고 새 제목 아래 첫 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 얼굴을 보고 보고서를 다시 보고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카메라를 조금 늦게 내렸습니다. 출발 전 우리 질문은 왜 한국인가였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질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 이 나라는 아이의 하루를 이렇게까지 챙기는가?